풋볼리크스의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와 관련된 폭로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선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라모스 선수입니다. 박종현 평론가 모시고 이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라모스 선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도핑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세리오 라모스에 대한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우려했던 이 도핑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이번 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길 꼭 저희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의 포인트가 뒤쪽에 있는데 일단 먼저 시간 순서대로 어떤 부분이 폭로가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죠. 전날 도핑을 실시한 그 샘플 중에 라모스의 샘플이 있었습니다. 라모스의 샘플에서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자,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천식과 알러지 등에 사용되는 의료제인데 부신 호르몬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완화에도 많이 쓰이고 붓거나 찢어진 근육이 있을 시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른바 진통제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부상이 있어도 그 고통을 잊고 최대한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경구용 그러니까 알약 형태로도 있고 주사제로도 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 미리 담당이와 협의를 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사용 가능한 약물입니다. 아하.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제대로 허가를 받고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써도 문제가 없는 약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악성 약물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히로뽕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맥 주사로 다량 주사를 할 경우에는 집중력 강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전 신고를 할 때 50ml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여야 되고 근육, 경구, 그다음에 좌약, 정맥 주사로는 불법입니다. 아하. 신고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투여를 한다면 불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관절에 투여한다거나 증기로 흡입을 한다거나 피부에 바르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효과가 더 강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약간 간접적인 방향으로는 투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텐데요. 라모스의 샘플에서 이 덱사메타손이 발견이 됐고 그러나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 샘플에 보고되지 않은 덱사메타손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도핑이 의심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테스트가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UEFA에서는 라모스 측에 소명을 해라. 어떻게 된 것이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정상적이죠. 자, 라모스는 나는 팀 닥터에게 진료를 받았고 세부 사항은 의사 그러니까 담당 의가 얘기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의사가 소명을 했는데요. 라모스 측의 담당 의사가 소견서에 어떤 의견을 밝혔냐 하면 실제로 어깨와 무릎에 12ml 그러니까 적정량은 확실히 맞췄고 그렇죠. 관절에 투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투여 방법은 합법이 맞습니다. 주사한 것은 사실인데 네.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덱사메타손을 베타메타손이라고 잘못 적어냈다. 아하.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타메타손이라는 약물도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에 따르면 휴먼 에러 이거는 단순히 인적 오류였을 뿐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것뿐이지 일부러 속이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베타메타손은 이 덱사메타손이랑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 실제로 라모스 의사가 도핑 테스트 전에 낸 보고서에 베타메타손을 썼다는 의견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는 이 의견이 유에파 측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에파는 그 착오를 인정하고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다수의 유럽 축구 팬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라모스가 약물을 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만 먼저 해석이 되면서 라모스는 약쟁이다. 네. 그리고 라모스 인성 봐라. 그 이전부터 살라를 부상당하게 했던 것도 고의가 아니냐. 아하. 그리고 라모스가 이전에 했던 비신사적인 행동
약 처먹고 횟가닥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돌았고요. 그리고 이놈이 따낸 타이틀 모두 부정해야 된다. 스페인의 영광의 시대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한 것 모두 다 부정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좀 급진적이고 약간은 성급한 의견들이 마구 난립하게 된 거죠.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오해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당시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때는 덱사메타손이 허가만 떨어지면 사용해도 된다는 약물이라는 것조차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억측까지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스포츠판에서 약물 이 단어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기사가 필요했었는데 약쟁이는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뉴스라는 저희 입장에서도 약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공식 성명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라모스 도핑 규정 위반한 적 없다. 유에파는 당시 건에 대해서 세계 반도핑 기구 그리고 유에파 자체 내 도핑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을 했고 사안은 이미 종료가 됐다.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도 라모스가 덱사메타손을 복용한 것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러나 라모스는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유에파 역시 위법할 만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라모스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규정을 지키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이 도핑 기구의 규율을 지켰던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페인 반도핑 기구에서도 수사를 하려면 우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다. 수사할 그리고 징계 절차 계획도 없다면서 이 순간 풋볼릭스 여태까지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얘기한 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곳이 어디 있냐. 그리고 라모스를 좀 음해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과격한 일부 팬들에 대해서는 니들이 그럼 그렇지.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모스의 폭로에 대해서 사실 라모스는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거짓으로 팬들은 오해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전까지 나왔던 풋볼리크스에 폭로했던 그 내용들마저도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이 뉴스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팬들이 라모스의 어떤 인성, 라모스 선수가 그간 아주 깨끗한 플레이만을 한 선수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터프한 선수죠. 맞습니다. 네. 이제 팬들은 터프하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티한 플레이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과격한 플레이도 있는 선수인데 이런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곳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실제로 풋볼리크스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빠지게 된 거죠. 이번 폭로회를 통해서 풋볼리크스가 하고자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라모스가 약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모스 건만을 저희가 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폭로건의 전반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있기 한 넉 달 정도 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유에파 도핑 테스터들이 레알 마드리드 측에 불시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시 검문 같은 거죠. 네, 갑자기 센터를 깐다고 하죠. 10명의 샘플을 채취해야 됩니다. 당시 테스터들이 초보였는지 10명의 샘플 이제 테스터 중에 호날두와 토니 크루스를 비롯한 여러 스타 선수들이 있었는데 호날두에게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주사 바늘을 꽂았는데 핏줄이 그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찾아 들어가서 두 번 바늘을 잘못 찔렀다고 합니다. 호날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겠죠. 짜증이 좀 나죠. 뭐 하는 거냐 이것이.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삭막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사 바늘을 두 번 잘못 찌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 분위기가 삭막해진 것을 파악하고 유에파에서 찾아온 이 도핑 테스터들에게 호날두랑 토니 크루스 이 스타 선수들은 당신들이 채취를 하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보고서상으로는 이 테스터장에서 너무 삭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였고 유에파의 이 불시 도핑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권한이 보장이 돼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로 이동을 할 때도 유에파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동행에 대해서 그 어떤 불만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것을 제안했고 유에파는 풋볼리크스가 폭로에 따르면 예외적이고 이례적이게도 레알 마드리드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풋볼리크스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제 거대한 그 구단에 맞서서
도핑 기구의 어떤 권한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굴복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라모스 건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본다면 라모스가 약을 했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잘못 기입한 실수가 있는데 인적 오류라는 비교적 굉장히 단순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부분. 불시 테스트에 지켜져야 되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했다.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만약에 이 불시 검문에서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발견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테스트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낸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범인이 조서를 쓴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용의자가 조서를 쓴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라모스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에 이 인적 오류라고 해서 넘어갔지만 만약에 이 덱사메타손을 관절이 아니라 정맥에 주사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실제로 라모스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왜 유에파가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팬들은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건데 그렇죠. 실제로 포블리크스가 얘기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짬짬이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전수조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다른 팀에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모스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라모스로 통해서 나온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적절치 않았었고 절차대로 하지 않았었고 거기서 나오는 불실 검문을 했을 때도 유에파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포블리크스는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좀 성급한 어떤 기사나 어떤 오역 그리고 팬들이 이제 아무래도 흥분을 하다 보니까 라모스가 약쟁이다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불똥이 다른 데 튄 것이지 사실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전에 2003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리오 퍼디넌드가 도핑을 깜빡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늦게 온 바람에 8개월 출장 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잉글랜드 FA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징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레알 마드리드와 이런 중요한 건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한 게 된 겁니다. 포블리크스는 그동안의 어떤 폭로를 이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도핑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유에파의 행정이 이 정도로 엉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파리 생제르맹이나 맨체스터 시티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위반한 것도 이들이 위반한 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는 유에파와 피파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바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것 이후에 세리오 라모스가 라리가 말라가전에서 도핑 테스트 전에는 샤워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을 경우에 도핑이 제대로 테스트 결과가 안 나온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라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워를 했다고 포블리크스가 발표를 했는데 라모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나는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동행을 해서 샤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에 바로 반박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자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샤워를 하러 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역시 라모스가 실제로 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빅클럽들의 선수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에파에서 이 도핑을 관리하는 그 기구에다가 강력한 권한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슈퍼스타 선수들이 도핑을 거부하고 내지는 구단에서 알아서 제출하겠다 하고 또는 어떠한 선수에게 같이 동행하겠다 하는데 오지 마라. 난 샤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 도핑 기구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에파가 빅클럽이나 어떤 유명 선수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분명히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포블리크스 이번 폭로는 라모스가 단순히 약을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 유에파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우리 팬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포블리크스 폭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또 다른 폭로가 나올 게 있나요? 지금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당장 이번에 초점이 좀 잘못 잡히는 바람에 팬들에 의해서는 포블리크스가 과연 믿을 만한 곳이냐 그리고 이들의 폭로가 조금 기운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어떤 폭로가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고 아직도 그들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수많은 방대한 양에 비해서는 이야기 나온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탈세라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스타TV 뉴스를 보시는 축구팬들에게서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최선을 다할 생각이 없었으나 하다 보니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